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컴버그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이란 그 책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페어벤의 이론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페어벤의 핵심적인 이론들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페어벤이 그 이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신분석 치료를 하는지 그 기법적인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다음에 다음 장에는 이제 컴버그가 페어벤의 이론을 비평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컴버그는 아무래도 자아심리학자니까 그 입장 위에서 이렇게 대상관계 이론을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임상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페어벤의 이론의 어떤 약점들을 이렇게 비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시간 앞에 이제 페어벤의 이론에 대해서 마지막 좀 정리하는 겁니다. 정신분석적인 어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어벤은요, 정신분석 기법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너무 단명했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지요. 책 한 권 내시고 약간의 몇 권의 그런 논문들 내시고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임상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셨던 분이지만 임상에서 경험했던 것들, 자립신의 이론을 또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했던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펴내면서 우리 후학들에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책 한 권 내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럴 만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 기법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조금 더 많이 표현을 해줬죠. 자, 그랬기 때문에 정신분석 기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고요. 전문적인 또 본인이 임상가로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분은 표준적인 원래 정신분석가들이 했던 그런 정신분석 기법을 유지했습니다. 그건 의자에 누워가지고 그다음에 전이가 올라오면 그걸 언어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런 표준적인 정신분석 기법을 그대로 유지를 하신 분입니다. 자, 이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 페어벤은 전이 해석의 핵심적인 요소인 저항에 대한 해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무의식안에 있었던 그런 나쁜 대상들, 무의식안에 있었던 그 병리적인 것들이 이렇게 대상, 이게 전이로서 이렇게 분석가한테 올라오지요. 이 전이 해석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이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저항하지요. 치료 안 받으려고. 이 내담자들 속에서 저항이 올라옵니다. 그 저항을 또 해석해야지 또 좀 더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이런 거 저항에 대한 거, 전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그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무의식의 어떤 병리적인 것들을 해소해 나간다, 치료해 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표준적인 정신분석 기법입니다. 그거를 틀을 유지를 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치료를 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른 이 전통 그 자아심리학자들하고 틀리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이렇게 전이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성을 강조하지요. 조금은 분석가가 거리를 두고 뛰어서서 좀 중립적인 것들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석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했는데 페어벤의 특징적인 거는 이런 기술적인 중립성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자, 분석가 쪽에서 환자에게 지나친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이 중립성을 반대를 했고요. 또 그래서 이 사람은요 환자가 분석가의 시선에서 이렇게 벗어나 긴 의자에 누워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다음에 이분은 조금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이제 환자와 분석가가 서로 마주보면서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본인은 그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마주보고 전에는 누워서 전통 정신분석에서는 누워서 이렇게 분석가는 뒤에 시선이 안 보이는 뒤에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석해 들어갔었지요. 이런 거 하지 않고 정면에 마주보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는 그 방식으로 본인이 변동을 시켰습니다. 자, 또 페어벤은요, 치료 효과가 분석가의 해석으로만 이렇게 그 치료 효과 전이 해석하고 방어를 해석하는 거, 이거 분석가가 해석을 하는 걸 통해서도 물론 치료가 나오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좋은 대상 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가의 능력에서 온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석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분석가의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좋은 대상 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가의 이 능력,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우리 내담자들이 깊은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이 분석가가 그 내담자를 향한 어떤 따뜻한 배려와 관심, 진정 어린 이런 것들을 이 보여주면서 라포가 형성되면서 분석가 안에서 어떤 신뢰를 느낄 수 있을 때 이렇게 막 그 전이에서 막 활성화되지요. 나쁜 대상 관계, 좋은 게 전이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나쁜 게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그 희망 고문시키는 이 리비도적인 대상, 리비도적인 자아, 그다음에 나쁜 대상, 거절하는 대상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이거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이거 놓치기 싫거든요. 이거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서 이 안으로 들어가기 싫거든요. 이 분석 치료받는데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 감정의 세계를 경험해내야 되니까 우리 환자들이 대담자들이 싫거든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견딜 수 있는 거는 튼튼하게 지켜주는 이 분석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좋음을 누릴 수 있을 때 좋은 된 거, 이전하고는 다른 좋은 대상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이 분석가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 그 분석가를 믿고 우리 내담자들이 깊은 무의식의 역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내담자들이 나쁜 대상관계를 경험해가지고 내 무의식 안에 지금 나쁜 것들이 지금 억압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헤쳐나올 수 있는 거는 다른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경험. 옛날 우리 엄마하고는 다르게 대화할 수 있고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좋은 대상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이 분석가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들어가서 거기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대상관계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분석가의 인격이 중요한 것이죠. 이 분석가가 나쁨이 옛날에 경험했던 그 엄마하고는 좀 더 다른 좋은 대상관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때 진짜 치료 효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아심리학에서는 이 프로이드 쪽에서는 분석가는 조금 거리를 두지요. 그 전이의 그 역전이의 역동 속으로 쑥쑥 안 들어가지요. 근데 이 페어베는 분석가의 이런 인격적인 부분들, 그런 좋은 경험들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치료에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치료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치료할 때도 보면 놀이치료 현장 속에서도 어떤 상황 포인트에 우리 아이들 계속 엄마 화가 날 수 있는 꼭지 돌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아이들을 막 밀어붙이죠. 그래서 엄마 참다 막 소리 빡 지르거든요. 그런 아이들 이렇게 우리 치료받으러 오면 정말로 화나게 만듭니다. 굉장히 꼭지 돌게 만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화를 내면 똑같은 엄마를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치료자들이 한번 참고 내 안에서 그 감정들을 소화시켜서 언어화로 돌려주는 것. 이런 해석들이 지워질 때 다른 경험들, 다른 대처 방법들을 가르쳐 줄 때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어떻게 대응해 줄 수 있느냐, 치료자가 어떤 관심을 보여주고 배려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치료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치료자 자체가 치료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페어벤이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그 상호주관 정신분석도 있는데 요즘 같은 우리 내담자들한테 우리 치료자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립성을 지킬 수가 없다. 치료자가 적극적으로 함께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 경험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포인트를 집어낸 게 바로 우리 이 페어벤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이때 페어벤 시대 때만은 정신분석 주류는 자아심리학자들이 잡고 있었고 중립성을 거리를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새로운 치료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했던 분이십니다. 자, 또 페우베는요,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이 원시적인 자아의 그 삼중 분열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심적 자아, 그 다음에 분열된 자아들이 또 있죠. 이렇게 자아들이 분열되어져 있는 거 삼중 분열이 누구나 다 있다. 정도의 차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만 이 분열을 줄여서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이 분열을 된 거, 억압된 거 이것들을 다시 올려서 이걸 해석함으로써 새롭게 이걸 바라보면서 통합해내야 되죠. 중심적 자아 안에 이 분열된 요소들을 다 통합해내야 되죠. 자, 이렇게 통합해내서 중심적 자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이 중심적 자아가 세상과 이 현실적인 세상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요렇게 분열된 자아를 통합해내는 게 바로 정신분석 치료라고, 이게 바로 치료의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무의식이 분열되어서 억압되어져 있던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귀신의 귀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억압된 것은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의식의 그 법칙이 반복의 법칙이거든요. 내 안에 억압된 것들이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살아와서 인간관계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식화시켜서 해석시켜서 중심적 자아에 통합시켜서 그 사람이 현실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정신분석의 1차적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되어진 거, 억압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의식화시켜서 중심적 자아 안에 이것을 통합시켜 나가는 게 이제 1차적 치료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또 이제 페어벤이 얘기한 게 우리 내담자들이 변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치료가 들어가면 좀 더 깊은 치료가 들어가면 무섭고 공포스러우니까 원래는 치료받으러 왔는데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치료 안 받으려고 저항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저항의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요. 이걸 해석을 해둔 데 가서 이 방어벽을 이렇게 해소시켜 놔야지만이 좀 더 깊은 그런 아주 어둡고 무서운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나쁜 대상을 만나서 치료적인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치료자들한테서 치료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저항을 할까? 이거는요. 내담자들이 자신의 내적 대상 세계를 그냥 폐쇄된 체계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경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 속에서 나 변화하기 싫어. 나 이거 계속 붙들고 나쁜 대상 붙들고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폐쇄 체계를 왜 유지하려고 하느냐면 이 나쁜 대상 관계, 나를 거절하고 나에게 희망 고무시키는 흥분시키는 이 대상과에서 내가 리비도가 투자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 나쁜 대상이지만 대상이 없는 것보다 나쁜 대상이라도 있는 게 낫거든요. 여기에 나의 리비도가 투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연결을 끊어버린다는 거는 대상이 없는 무의 상태로 들어가죠. 얼마나 공포스럽게요. 나쁨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치료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허무한 상태, 공허한 상태, 비어있는 상태를, 두려움의 상태를 직면해야 되는 거니까 이 나쁨을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체계 안에 치료 안 받고 폐쇄체계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건데 요때 이제 굉장히 치료가 힘들지요. 자, 이 폐쇄체계 안에서 환상과 꿈의 미묘한 표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증상과 외적 대상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거. 더 이상 치료 안 받으려고 회피하는 거, 분석가한테 거리 두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올라오는데 이 분열되고 억압된 나쁜 대상과 그에 상응하는 분열되고 억압된 자, 이게 지금 리뷰대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연결이 싫은 거예요. 이 연결을 깨트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깨트릴 수 있도록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새로운 좋은 대상 관계가 튼튼한 기반이 되어져 있을 때 깨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좋은 대상 관계를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석가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개별적으로 분석 상담을 받죠. 본인 자신이. 그런 무의식적인 역동들을 많이 해소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치료받는 경험들, 그다음에 또 해소되고 성장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담자들하고 분석가가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분석 상담 다 받지요. 우리 교육 상담들, 교육 분석들 다 받지 않습니까? 이 상담의 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만큼 좋은 대상관계, 새로운 대상관계를 유지하는 분석가가 있을 때 우리 내담자가 이 억압된 나쁜 대상과의 연결을 끊을 수가 있는 용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힘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상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페어벤의 이론을 우리 컴버그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정말 페어벤의 이론이 굉장히 심도 깊고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래도 이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빈 약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